체포됐다. 저장하던. 주로 군인들이 사용했던 이 생활용기는 커다란 저장용 항아리와 물병들이다. 음료용이나 곡물 저장용이나 이런 식으로. 출토된 유물 중엔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큰 그릇이 있었다. 벽화에 그려 있는 바로 그 시루였다. 이 시루는 그 증기가 올라와서 음식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이 구멍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구멍이 지금 몇 개 나와 있나요? 요거는 지금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6개가 돌아가면서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리고 아주 늦은 시기가 되면 4개로 이렇게 커집니다. 4개가 되면은 오늘날 시루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고구려 유적에서 발견된 불에 탄 곡식은 고구려인의 주식이 쌀과 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곡식은 창고에 보관했다. 바닥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구조는 통풍이 잘 되도록 한 것이다. 창고에서 꺼낸 곡식은 방앗간으로 가져간다. 디딜 방아를 이용해 곡식을 찧었다는 것이다. 식수는 우물을 파서 해결했는데 줄을 이용해 물을 길어 올렸다. 고분 속의 기록에 의하면 식탁도 무척 풍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날마다 소와 양을 잡고 술과 고기, 쌀이 많아 다 먹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실제로 안악 사무분의 부엌 옆에는 꽤 규모 있는 고깃간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엔 고기가 가득하다. 고구려인들은 육식도 선호했던 것이다. 고구려 사람들이 즐겼던 고기 요리를 맥적이라고 하는데 양념한 고기 덩어리를 불에 구워 먹는 요리다. 맥적의 맛은 고구려뿐 아니라 멀리 중국에까지 알려졌다고 한다. 맥적과 같은 고기 요리를 자르는 데는 작은 칼이 사용됐을 것이다. 음식 시종을 들고 있는 이 시종도 작은 칼을 들고 있다. 유물 중엔 비슷한 용도로 사용된 칼과 가위들이 보인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는 수레다. 수많은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가는 이 남자는 크고 화려한 수레를 타고 있다. 신분에 따라 수레는 모양과 크기가 각기 다양한데 시녀들이 따라가고 있는 이 수레는 여성용 수레다. 수레는 소가 끌고 있다. 벽화에 그려진 대부분의 수레 역시 말이 아닌 소가 끌고 있다. 벽화의 40여 대의 수레 중에서 말이 끈 것이라고 보이는 수레는 2대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소가 끌었습니다. 과거에 말이 끄는 수레의 경우는 수레에 탄 사람이 말을 직접 몰고 바깥으로 외출을 했는데요. 소가 끄는 우차의 경우에는 옆에 시종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종이 따라가면서 갈 수 있는 우차가 더 선호되었겠죠. 화려하게 치장한 수레를 타고 다녔던 고구려인. 벽화는 1500년 전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다. 자, 이 고구려 귀족이 살았던 안채를 복원해봤습니다. 이 방 앞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탁자와 의자가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쪽에는 평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고구려 사람들은 이 실내에서는 신을 신고 있다가 평상에 올라갈 때는 신을 벗는 입식 생활을 했습니다. 또 밤에는 이 휘장을 내려서 침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이 난방도 무척 중요했을 텐데요. 이거 아주 참 따뜻하니 좋습니다. 이 실내에 이렇게 아궁이가 있어서 이 불을 피우고 또 이 온돌은 벽을 따라서 쭉 설치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불을 피우다 보면 연기는 굴뚝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 이 고구려인들이 살았던 이 집을 좀 구경을 하고 나니까 마치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고구려에라도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드디어 이 집주인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안악삼업은 이 벽화에 그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이 잘 차려입은 옷이나 또 근엄한 자태가 분명히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부인이 틀림없습니다. 옷도 화려하지만 아주 이 머리에 특별히 아주 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 머리가 보통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것으로 봐서 가발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두 사람 외에도 이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아주 다양한 인물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그린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1500년 전에 고구려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무척 위험 있는 자세로 앉아있는 이 남자의 높은 신분은 복장에서도 나타난다. 깃과 소매 부분을 화려한 장식 단추로 단장했고 폭이 좁은 허리띠를 메고 있다. 머리엔 하얀색의 관을 썼다. 백나관이란 이 모자는 왕이 쓰는 것이다. 안주인 역시 고급스러운 예복을 잘 갖춰 입었다. 특이한 것은 머리 모양. 반고리 모양으로 머리를 틀고 여러 장식으로 화려하게 치장했다. 옆에 있는 시녀들도 같은 모양이다. 그때 당시에는 머리를 크게 한 것이 또 그 하나의 유행이었으니까 자기 머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사형수들의 머리까지도 사용을 하는데 안악삼엄묘에서 볼 수 있는 그 귀부인의 머리는 가발을 사용해서 크게 만들고 또 이렇게 환으로 엮어지고 거기 또 머리 이렇게 늘렸거든요. 머리를 크게 한 것은 심리적으로 말하자면 그 연장선에서 자기를 확대시키는 의미도 있어요. 머리가 커졌을 때. 그거는 민족의 자부심이거나 그때 시대에 상승되는 어떤 거를 이렇게 확대한 그런 것도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가발머리에서 귀 밑으로 한두 가닥을 살짝 내린 점이다. 애교스럽다. 이런 머리는 안악삼업은뿐 아니라 고구려 고분벽화의 여인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용총의 무희들도 한두 가닥씩 머리를 내렸다. 당시 고구려 여인들 사이에 널리 유행했던 머리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런 머리를 비나수라고 한다. 머리 모양으로 나이나 신분을 파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 시집가지 않은 처녀의 머리다. 시집간 여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얹은 머리를 하고 있다.